제가 PD를 되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꼭 해드리는 얘기가 하나 항상 있었어요. 뭐냐면 너무너무 네, 정말 그러니까 큰 장점이다 네, 이거는. 네. 고 선생님, 저는 컨텐츠 제작자가 되고 싶은데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인공지능에 뭐를 공부해야지 제가 컨텐츠 제작자로 더 훌륭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만약 질문을 한다면은 네. 뭘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그 기술 베이스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깊게 잘 모릅니다. 그냥 이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사례를 모아두면 뭐 책은 되겠지만 야, 내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하나도 이해를 못하면서 이거 뭐 떠들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책들을 좀 보고 그거 이제 설명하는 영상도 좀 보고 그러면서 공부를 좀 해서 그냥 약간 이해를 하는 정도예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이걸 이해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 콘텐츠 만드는 분들은 그냥 인공지능이 어떤 거다 정도만 알면 되지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인 걸 저만큼도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뭘 알면 되냐면 인공지능이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렇지. 정보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글 쓰는 인공지능이 있어. 그거 어디 있지? 예를 들면 벤자민 같은 네, 거. 그렇죠. 네. 그걸 찾아가서 이런 게 있네? 그러면 요 글 쓰는 인공지능한테 내가 어떻게 뭘 시켜가지고 내가 컨텐츠 만들 때 더 쉽게 한다든지 아니면 요 벤자민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내가 이걸 소재로 꼭 그거를 인공지능을 활용 안 해도 벤자민을 소재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소설을 쓸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이거는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앞으로 미래의 트렌드가 될 거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거를 건드리는 사람이 되면 이 기술적인 걸 건드려도 좋고 그냥 인공지능 트렌드를 얘기하셔도 좋고 아니면 인공지능 관련된 정보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무슨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셔도 좋고 그림을 직접 그려주는 제가 만화를 그리고 싶어요. 내가 어떤 만화 스토리가 있어. 인공지능에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스토리를 이렇게 글로 쓰면 그걸 만화로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화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내가 그림 솜씨가 없어, 내가 글 솜씨가 없어, 난 아이디어만 있어. 이래도 앞으로는 컨텐츠 창작을 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글을 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글로 썼는데 그걸 다른 사람의 멋진 목소리로 만든 컨텐츠도 만들 수 있고 해서 정말 이걸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대한 것도 결국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고 이거를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찾을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이디어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이런 정도까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어떠냐는 게 이 책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롯데말 채널에서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을 계속 강조한 것과 똑같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알고리즘 엔지니어 프로그래머가 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을 찾고 지금 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공지능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 부분은 이걸 갖다 쓰면 되겠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 모두가 다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 사이언스를 아예 모르고 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알고서 적용할 수 있는 정도 또는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는 정도만 돼도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동일하게 받아들입니다. 프로그래머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가져다 쓰자. 이게 바로 협업 아닌가 싶습니다. 컨텐츠 분야도 분명히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 현실적으로 지금 이쪽 직군에서 인공지능과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인력이 충원이 돼요? 어때요? 아니면 그런 쪽의 회사들하고 협업을 해요? 어때요? 꼭 예능 PD 이런 거 아니더라도 보통 우리가 컨텐츠 영역에서 사실은 컨텐츠 영역에서 이쪽을 시도하고 있는 회사가 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KBS는 연구를 하는 수준 정도라서 연구자 분들 정도가 뭐 이런 거 관련인 분들이 들어오거나 하고 있어서 뭐 대규모 채용이나 이런 쪽 아니면 많은 분들이 일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지만 뭐 몇몇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CJ 계열인 것 같아요. 예, CJ E&M 쪽에서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 관련된 쪽에도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거기는 이제 워낙 이 방송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콘텐츠 만드는 쪽에 이제 사업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그쪽에서 이제 성과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더 다른 회사들까지 확장이 어디까지 될 거냐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CJ라는 대기업이 움직이고 있고 수익이라고 하는 거에 제일 민감한 회사거든요. CJ라는 회사는. 근데 그 회사가 움직인다는 건 이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조금 뭐 주변에 보면 요즘 아마 아포키라고 하는 거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친구라고 그렇구나. 가상 캐릭터니까. 그 친구 노래도 이제 들어보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아포키 회사를 얼마 전에 CJ가 엄청나게 투자를 했거든요. 네, 거기 그 프로덕션에. 그래서 이제 거기는 자기네가 뭐 사람을 채용해서 그런 프로젝트 추진하지만 밖에 이제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기술을 갖고 뭔가 좋은 IP 갖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성과가 나고 이제 돈이 벌린다라고 하는 순간 이게 폭발하게 될 거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폭발하고 남들 다 하고 나면 그건 늦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이 나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주변에 막 얘기를 하고 다니셔야 그런 거 할 때 야 제가 저런 거 한대 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스카우트해서 가져가서 일을 하는 거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주변에 아포키 회사를 CJ에서 인수했는데 내가 그런 거에 관심이 좀 있어 이런 얘기를 자꾸 주변 분들한테 하시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뭔가 장래가 밝은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하나 만들어 놓는 거다. 선생님께서 전자신문 한 페이지씩 공부하신 것처럼 그렇죠. 처음에. 선생님 이제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컨텐츠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PD라는 직업을 하게 된 이유를 제가 이제 좀 섞어서 이렇다고 뭐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PD를 되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꼭 해드리는 얘기가 하나 항상 있었어요. 뭐냐면 너무너무 재밌다. 네, 정말. 그러니까 큰 장점이다 이거는. 컨텐츠를 그러니까 PD가 재밌다기보다는 컨텐츠를 만드는 일은 제가 볼 때 너무너무나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PD가 되게 하고 싶어서 여기 이제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을 해야 되기도 했지만 시험 보기 전에 저는 이제 학원도 막 다녔어요. 예, 영상 아카데미 막 이래가지고. 근데 거기서 스튜디오에서 이제 막 카메라 이제 세대를 놓고 이제 조그만 이제 학원에 있는 스튜디오니까 커팅을 넘기고 이러면서 거의 약간 전율 같은 걸 느껴봤고 너무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들어가서도 또 입사하고 나서 거의 5년 동안은 쉬는 날도 회사를 나가고 싶을 정도로 왜냐면 저는 또 삼수에서 또 PD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PD가 하고 싶었고 그래서 한 5년 동안 근데 5년 지나서는 조금 딴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5년 동안은 막 주말에도 가고 싶은 거예요 회사가. 그 정도로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이 컨텐츠 만드는 일 중에 사실 가장 여러분들 뭐 해본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편집이 제일 어렵죠. 어려운데 5년 동안은 편집도 재밌었어요. 심지어 편집하려고 편집실에서 밤새가지고 거기서 자고 막 졸고 이러면서 편집하는데도 재밌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때는 5년 동안. 그래서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일도 아무리 재밌는 일도 오래 하면 루틴해지고 재미가 없어지는 거긴 하지만 지금 컨텐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일이 너무너무 재밌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꼭 도전해 볼 만한 일이고 그다음 아까 얘기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 있다면 컨텐츠 혁명이다라는 말까지 어떤 분이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고 한번 해볼 만한 재미있는 일이고 미래가 있는
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드는 게 그 엄청난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그렇죠. 주거든요. 영향이 커. 네. 저는 사실 심지어 이제 지상파 방송사에 PD로 입사했으니까 들어가자마자 만든 프로그램이 저는 제일 처음 들어가서 했던 프로그램이 연예가 중계인데 연예가 중계가 그 당시 시청률이 20%가 넘었어요. 근데 시청률이 20%가 넘는다는 얘기는 동시에 제가 한번 따져봤는데 동시에 몇백만 명이에요? 한 100만 명 100만 가까운 명. 사람이 보는 거예요. 야. 제가 만든 걸.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한 전율을 느낄 만한 그렇지. 일이거든요. 지금 사실 막 올려놓고서 뭐 한 달이 지나서 100만 클릭이 나왔다. 엄청난 일인데 동시에 100만 명 그럼요.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100만 명 동시 신청. 동시 신청. 그러니까 사실은 재미있지. 그다음에 맞아요. 미래도 있지. 네. 그다음에 의미도 있지. 아이고. 꼭 한번 도전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한번 펼쳐보시길. 예, 아유, 바랍니다. 예. 고선생님 좋은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컨텐츠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우리 친구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은 컨텐츠 전문가이시면서 동시에 미래 미디어 전문가이신 KBS 고찬수 선생님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고요. 오늘 고 선생님과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